용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장관 만약에 자리 지킨다면, 건재하게 된다면 구태 검찰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조국 장관을 내쫓기 위해서 지금 갖은 수단을 아끼지 않는,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검찰. 근데 말이죠, 조국 장관이 만약에 장관으로서 계속 건재하게 된다면 너희들 죽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인지,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갖고 있는지, 검찰 조직, 이 권능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광고부터 잠깐 만나보도록 하죠. 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어원 사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치미를 떼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의 지배를 받던 고려 시대에는 몽골의 영향으로 매사냥이 성행했습니다. 당시 궁궐에서 시작된 매사냥은 귀족 사회까지 번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매사냥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매사냥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길들인 사냥매를 도둑맞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자기 매한테 특별한 꼬리표를 달아 표시했는데 이것을 시치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소유임을 알려주는 시치미, 이 시치미를 떼면 누구의 매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말은 그 시대의 관습과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말, 정말 실감나지요? 알아두면 더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어원 사전에서 더 많은 우리말의 어원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박래용 칼럼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10월 1일자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앞서서는 검찰이 이겼을 경우를 상정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국 장관이 이겼을 때입니다. 이 사안을 승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과 또한 조국을 죽여서 검찰의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이 세력 사이의 다툼. 네, 이 다툼은 이제는 승부처가 됐어요. 네. 정의를 실현하느냐 마느냐의 단계를 넘어서서 말이죠. 박래용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즉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상황은 180도 달라지는데, 검찰은 공공의 적이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최정점까지 끌어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 수사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조국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 메시지가 이제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무슨 조국 장관을 애초부터 안 된다 이렇게 전제 두고 수사한 게 아니다. 우리는 찾아보니까 비위가 있어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근데 왜 비위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왜요? 조국을 날리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그냥 덮으려고 했습니까? 검찰개혁의 아이콘 조국 그냥 장관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검찰 선수끼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왜 조국 장관 임명을 저지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검증 절차를 무력화하고 정치와 사회를 지휘하려 했다. 정확합니다. 예, 이를 위해 특수부 검사 20명을 투입했는데 이는 노태우 비자금, 12.12 및 5.18 쿠데타 수사와 맞먹는 규모였다. 검찰 최고 역량의 특수부 검사들은 자녀의 고등학교, 조국 장관의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 시절 받은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가 가짜인지를 한 달 넘게 파헤쳤다.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직폭력배 잡듯이 조국 일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그건 정의를 위한 수사가 아니었다.
윤석열의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차례 성명을 냈는데 그중엔 압수수색팀이 먹은 건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래요. 아니 검찰이 말이죠. 수사로만 말하면 되지. 우리가 먹은 건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이에요. 이런 성명까지 낸 거예요. 아이고 참. 마치 여야 간에 주고받는 실시간 성명전과 다를 바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수사도 혹독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어제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 상황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정의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검찰 책임입니다. 자, 박래용 칼럼 마무리 부분입니다. 조국 장관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은 속도를 낼 것이다. 검찰 개혁안은 11월 본회의 자동 상정이 예고돼 있다. 조국 장관은 특수부 축소 등 대대적인 내부 수술에 나설 것이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부 개혁이 마무리되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면서 사퇴할 수 있다. 이 여권으로선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네, 그러면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응?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윤석열 총장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극강이었던 대결 구도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검찰도 윤석열이 검찰 편이 아닌데 이 검찰의 이 참 더럽고 추한 면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이로써 정권에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권 주자 조국을 만들 것이다. 자기 온몸 희생해서.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만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검찰과 현 정부가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는 건 분명합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예, 박래용 칼럼 살펴봤습니다. 자, 조국 장관이 건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거치면서 조국 장관이 끝내 그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러려면 부인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든지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검찰에 의해서 청구는 되겠지만 법원이 기각한다. 이러면 검찰은 정말 큰 타격을 입겠죠. 아마 그럼 별건을 들고 들어와서 계속 괴롭힐 거예요. 계속 괴롭힐 거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면 꼬리를 내리느냐 검찰이 천만의 말씀이지. 어쨌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조국 장관은 이제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좆됐습니다. 좆됐어요. 예?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인사의 의중을 강하게 비치면서 2개월 넘게 공석인 감찰본부장을 곧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A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조국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똥아일보 보기에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조국이 감찰본부장 임명에 관여를 하느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조국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당신들 뜻에 우리가 부응할 수는 없는 거지. 조국 장관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합당한 인사를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좀 수사받으니까 이 새끼들 너희들 뜻대로 우리가 장단에 맞출 이유가 뭐가 있니? 자, 이게 말이죠. 동아일보 걱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위법으로 엮어서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검사의 검사인 겁니다. 예, 지금까지 검사는 무소불위라고 했는데 감찰본부장은 검사들의 말하자면은 감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검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한마디로 제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에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검 사무국장을 어제 조국 장관이 언급했어요. 일반직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사무국장인데 사실상 예산권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B 씨를 새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했지만 법무부가 노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윤석열 씨가 마각을 드러냈으면 좀 나중에 드러내지. 이런 그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 자기 영향력 미쳐서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인물이 발탁될 때까지 좀 참고 있지. 뭐 검찰총장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소탐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역시 대검 사무국장, 사실상 예산권을 집행하는 이 대검 사무국장도 조국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요 지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요.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 보고를 한 것은 사무국장에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 아닌 법무부 측 인사를 임명하려는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사무국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나 수사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이 돈줄을 갖고 이제 윤 총장을 견제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를 하면은 지원비가 없는 거예요. 활동비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우리 윤 총장님 검사들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으실 텐데, 어마어마하게 들으실 텐데, 그거 어떡하나 그때. 그러길래 그거 뭐 좀 수사를 하더라도 절제와 품격을 지켜야지. 이게 진짜 완전히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는 이런 무지막지한 행태를 왜 했어요? 뭐 누가 하라고 그랬나? 본인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조국 장관이 반드시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 검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압박에 굴복해서 무릎을 꿇고 중도에 그만두면요, 이게 조국 장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자신의 운명과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느냐. 서울경제신문이요. 이런 식으로 조국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한다면은 검찰도 탈법무부화하면 된다. 그러니까 법무부로부터 인사 예산권을 더 이상 법무부가 검찰을 향해서 예산권, 인사권 행사하고 있는데 독립하자는 거죠. 법무부로부터 독립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에 검사 아닌 사람을 보임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권 측 인사가 인사 예산으로 검찰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서울경제 아무리 맛이 가도 그렇지, 아니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때론 인사와 예산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의 원리예요. 왠 줄 알아? 검찰을 이대로 풀어주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괴물이 돼가지고 대통령 권력까지 능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외청으로 두는 것이고, 검찰을 인사와 예산권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법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부당하게 보입니까? 서울경제한테는? 그러면은 검찰이 지멋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가서 사세요. 거기 가서 신문 내세요. 대한민국은 검찰 견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감찰권을 강화하면 검사들의 인사권자 눈치 보기 심화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검사들이 지금 어디 조국 장관 자신의 인사권자에 대해서 눈치를 봅니까? 절대 안 보지. 죽이려고 달려들지. 행여나 인사권 예산권 행사할까 봐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검찰의 탈법무부화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조국 장관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잘못됐다 해서 100만의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울경제 기사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은 17개 청처 단위 기관 중 17개 청처 단위 기관 중에 유일하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다. 검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래, 헌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탈검찰화의 명분이 검찰의 식민지를 탈피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그렇죠. 이제 검사들이 와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다 장악하면은 법무부는 이제 검찰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명박 박근혜 때는 모든 검사들이 정치 검사들이었습니다. 정권의 용인을 받은 사람만이 검사장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권과 검찰이 함께 손을 잡았다. 아니, 뭐 그럼 너무 대등해 보이네요. 검찰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정권에게 충성했던 때였죠. 정권의 애완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만약에 힘을 잃어버린다. 곧 교체가 될 것 같다. 그럼 그때 물어뜯죠. 검찰 늘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은 물어뜯고 그렇잖아요. 또 힘 빠지는 권력한테도 죽은 권력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경제는 검찰 쪽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법무부가 아닌 대검찰청이 예산안을 만든 다음 기획재정부와 국회로부터 관리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법무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짜고 관리 심의 받는 거는 모든 국가의 예산을 받는 곳에서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검찰 예산은 그동안 법무부가 짜왔단 말이죠. 법무부의 권능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행사하겠다.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야, 니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게 되냐?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대통령 권력을 능멸하고 검사의 왕국, 검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응? 야, 제발 좀 인사권자, 예산권자 눈치 좀 봐라, 검사들아. 니 잘났다고 니들 멋대로 하지 말고 제발 좀 문민 통제 좀 받아. 이 씨발, 검찰의 탈법무화? 그 말이 왜 나오니 지금? 니들이 지 멋대로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시사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죠. 연세대 로스쿨 교수인데 검찰의 독립성을 흔히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정부 조직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요. 선출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죠.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독립성 하면 항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보장되면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 압력이라는 것도 없어야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의 최후 수단으로서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죠. 이게 바로 절제와 품격을 갖춰야 한다, 수사라면.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 과연 조심성 있게 최소한도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형법을 최후 수단으로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지. 자유롭지 못하니까.
검찰에게 인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파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즉시 군대 내에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생길 겁니다. 왜냐? 인사권자만 바라보니까.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걸 비판하는데 그걸 독립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져올 피해단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어떤 기관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검찰 결정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네, 이보다 더 강화된 검찰 통제가 필요하다.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공감이 되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 네, 후보자 시절에 나온 기사의 그래픽을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요. 조국 장관이 아이고 저 보십시오, 청순하게 생겼네. 저 때 나이가 언제야? 40대 초반이었나? 그렇죠. 조국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두 분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은 김선수 대법관 같은데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네 분이 토크 콘서트를 할 때 그때 조국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 다음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2011년 12월 이 콘서트에서 한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시행하면 검찰이 장관의 뒤를 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낙마시킬 수도 있는 것이 검찰 조직이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못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사사로움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를 유지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조국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만두면은 저 검찰의 방해 공작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은 불가능한 거예요. 개혁에 반발해서 나가겠다는 검사들이 있으면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 집단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집단 사표를 냈는데 너희들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겠어? 이 마인드로 사표를 단체로 낼 마음을 갖는다면 갖지 않겠습니까? 집단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쌍칼을 독점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해보라는 소리에 대해서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다. 네, 우리 저 야구 팬이에요. 예. 그래요. 자, 조국 장관의 그 토크 콘서트 때 발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엄청나게 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국 장관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뭐랄까요? 돌아올 수 있는 위협 또 돌아올 수 있는 보복의 그런 짐들을 다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조국 장관이 이제 이 국면을 벗어나서 장관으로서 안착하게 된다면 이 정치 검사들 특히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 인간을 아니 한 가족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이 검찰 권력 좆됐습니다. 좆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말 할 때 말 듣는 것이 옳았습니다. 예.